만리장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중국인의 자랑입니다. 그렇기에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었죠. 그런데 중국이 주장하는 만리장성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만리장성의 길이는 약 6,000km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중국 정부는 사실 만리장성이 8,800km라고 황급히 말을 바꿨는데요. 급기야 2012년엔 옛 고구려 발의 영토까지 포함해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만리장성 길이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얼토당토 없는 주장이 중국 땅을 늘려 고구려까지 중국 역사에 편입하기 위함이었다는데요. 다행히 중국이 우리의 역사를 훔쳐갈 것을 예견했던 선조들이 남긴 한 역사서 덕분에 중국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중국의 대한민국 문화 뺏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김치, 한복, 아리랑 등 한국 문화가 자신의 중국 고유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국의 생떼 부리기는 생각보다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대표적으로 동북 공정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고구려 역사와 발해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고 밝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자 중국 측에선 한국과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멈추지 않았죠.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중국은 전 세계 주요 출판사, 교과서, 웹사이트 등의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말하며 전 세계인들을 기만했죠. 중국은 초등학생들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보는 옥스퍼드 교과서에도 고구려 시기 영토를 모두 중국 것이라고 표기했는데요. 심지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2018년도에 발행된 타임라인 오브 히스토리에는 고구려 시기 한국 땅이 모두 중국 땅이라고 말하며 고대부터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표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유럽에서 2천만 명쯤이 방문하는 역사 사이트에서는 발해가 중국의 역사이며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말가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죠. 한국 측에서 항의를 했지만 한국인들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 우리는 바꿀 생각이 없어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며 다시 항의했지만 한국인들의 취지는 이해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한국인들의 생각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국의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들어와 표기되어 있었는데요. 그 말인 즉슨 북한 땅에 있는 고구려와 발해 모든 성이 전부 중국의 역사라고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리장성 내 고구려와 발해 유물에 대한 정비 작업을 거쳐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도 했죠. 동북공정은 청나라에 의해 지배당했던 한족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중화사상이라는 한족들의 망상을 자신들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진핑의 공산당이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억지스럽게 주장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위대한 한족은 단 한 번도 대륙에서 지배력을 상실한 적이 없으며 청나라와 원나라 등 한족을 지배한 것을 오해받곤 했던 오랑캐들 역시 사실은 한족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기괴한 논리를 유지하다 보니 한족과는 1도 관계없는 한국인들마저 한족의 아류로 복속시키고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두 중국의 일부로 흡수시키려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국가로 문헌에 기록된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건국되어 중국 최초의 국가로 기록된 황하 문명보다도 앞선 기록이 있는데요. 역사 기록물이 있음에도 중국은 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에게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대표적 유산 만리장성을 더 과장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역사까지 자신들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데요. 만리장성은 모두가 알고 있듯 진시황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된 후 조나라와 연나라, 진나라의 세 나라가 쌓아놓았던 장성을 연결해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수천 년간 당연스레 여겨왔던 만리장성의 근간마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뒤흔든 것인데요. 과거 중국은 만리장성의 길이를 6,000km로 발표했지만 동북공정 이후 8,800km, 2012년에는 고구려와 발해가 쌓은 성까지 포함해 2만 1,000km로 늘리는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게 맞다면 이 건축물은 만리장성이 아니라 오만리장성이라고 불렸어야 한다는 논리적 결함에 부딪히지만 처음부터 무논리를 일관했던 중공은 전혀 개의치 않죠. 거기에 고구려와 발해가 건축한 성들도 만리장성의 일부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역사 왜곡은 금방 들통나버리고 맙니다. 당나라 장안성의 최대 건물인 함원전은 11칸인데 2009년에 발굴된 발해의 건물은 전면 19칸에 달하는 궁전지였던 겁니다. 중국 측 주장대로 발해가 속국이었다면 일개 지방정권이 황제보다 더 큰 궁궐을 가졌던 건데요. 이는 중국 내 어떤 궁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건축 양식부터 달라 지나가던 5살짜리 꼬마가 봐도 만리장성의 일부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중공은 오로지 팽창주의에만 미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관철합니다. 중국의 발해사 역사 왜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소개하는 관광 가이드북에도 한국 역사의 고구려 성을 중국 역사로 왜곡한 것인데요. 영국의 유명 관광 출판사 돌링 킨더슬리가 출판한 중국 속의 관광 가이드북에는 후산산청은 만리장성에 복원된 지역으로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는 않지만 단동의 북동쪽 20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은 명나라 만력제 시기에 만들어진 만리장성에 포함되며 동쪽의 끝 지점이다라며 한국 역사 속의 고구려성을 중국의 성어로 둔갑시켜 소개하고 있으며 또 다른 관광 출판사인 론리 플래닛도 고구려 성을 후산산청이라는 중국의 성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후산산청은 압록강 인근의 고구려 성인 박작성을 말하는데요. 방크 측은 이 서술이 중국이 자신들의 대표 문화유산인 만리장성을 이용해 한국의 고구려, 발해 역사를 은밀하게 침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세계인들에게 친숙한 문화유산인 만리장성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침탈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가까운 미래의 전 세계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역사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죠. 이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도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영토와 해양 영토를 세계에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한 겁니다. 한반도 이상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이 포스터는 한국의 역사 속 육지와 해양 영토를 알릴 수 있도록 세 종류로 만들어졌으며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배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의 선조들을 후대의 중국 오랑캐들이 이런 염치 없는 행동을 할 것이라 예상했는지 아니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던 건지 이들의 주장을 완벽히 뒤엎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진나라 시절 사상을 탄압하며 책을 불사지르고 유생을 산채로 파묻는 분석행위를 저지르며 역사를 스스로 지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조들은 조선왕조실록만 보더라도 최고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기록정신을 보여주죠. 우리 선조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도록 기록해두신 건데요. 고려시대 김부식에 의해 집필된 삼국사기는 한국에 남겨진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사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후삼국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역사서에는 중국이 만리장성의 일부라 우기는 후산산청, 호산장성의 정체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군이 박작성을 공격하다. 설만철이 박작성을 공격하고 당군이 군량을 준비하다. 박작성은 험준한 산에 의지하고 압록수로 굳게 막혔으므로 빼앗지 못하였다. 중국이 후산산청이라고 우기는 성의 진짜 이름은 박작성이고 당태정이 고구려를 정발하기 위해 공격했지만 끝내 고구려에 의해 지켜진 성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이 삭제된 중국으로선 상상도 못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만약 이런 기록도 없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게 중국에게 역사 왜곡을 당했을지 아찔해지는데요. 선조들의 기록 정신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